페이지 33쪽에 로그의 성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번 시간에도 봤듯이 로그 A의 n이 정의되려면 A라는 밑이 뭐여야 된다? 0보다 크고 뭐면 안 된다고요? 1이면 안 된다. 또 n이라는 애가 우리가 진수라는 아이였죠. 그 진수라는 아이가 뭐다?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죠. 그 아이에 의하여 첫 번째 멘트 뭐라고 써 있어요? A가 0보다 크고 뭐면 안 된다? 1이면 안 된다. 지금 밑조건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로그를 두 개 쓸 거거든요. 로그 A의 X라는 애랑 로그 A의 Y라는 애를 쓸 거예요. 즉 X와 Y가 진수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X가 0보다 커야 되고 Y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기본 조건이 추가가 되어 있는 거지요. 라는 거죠. 자, 그때 로그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성질을 갖고 있는데 하나씩 가보도록 할게요. 자, 로그 A의 1 계산하면 얼마? 0이라고 할 거고요. 로그 A의 A는 얼마다? 1이라고 할 거예요. 자, 보통은 이렇게 외우고 증명을 해줘도 잊어버리긴 하지만 그래도 요거는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 기억 안 났을 때 이렇게 해봐야 되거든.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로그 A의 1의 값이 궁금해. 그럼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몰라? 그럼 뭐라고 설정한다? X다 라고 설정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원상복귀 진행해 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및 지수 그리고 남은 숫자인 진수를 옆에다 써주면 된다고. 근데 A가 어떤 숫자인지 모르는데 도대체 몇 제곱을 해야지 1이 될까?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X의 값은 얼마가 되겠구나? 0이 되겠구나. 왜? A가 어떤 숫자인지 몰라. 하지만 어떤 숫자이든 간에 뭐가 되겠다? 0제곱하면 그 값은 뭐다? 1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A가 뭔진 모르지만 1의 값이 나오려면 X가 얼마여야겠구나? 0이어야겠구나. 즉 X가 0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1은 얼마가 되겠구나? 0이 되겠구나 라고 해주시면 되죠. 로그 A의 1의 값 얼마다? 0이다 라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또 증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로그 A의 A 값 모르면 뭐라고 설정한다고? X라고 설정한다고요. 그러면 몰라. 그러니까 원상복귀 해보자요. 자, 그러면 및 A 지수 올리고 남은 진수 옆에다 갖다가 써주면 되는데 A가 어떤 수인지 모르지만 둘이 똑같단 말이야. 그 얘기는 X가 얼마여야겠구나? 1이어야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죠. 2의 X제곱이 2이려면 X는 1이어야 된다. 10의 X제곱이 10이려면 X는 1이어야 된다. 라는 거지요. 그래서 X가 1이기 때문에 로그 A의 A로서 밑과 진수가 같을 경우에는 어떤 값을 갖는다? 1의 값을 갖는다. 한 번 더 뭐라고요? 진수가 1이요? 그럼 그 값은 항상 0이요. 라는 거고 밑과 진수가 같아? 그럼 그 값은 1이에요.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혹시나 기억이 안 난다면 다음과 같이 뭐라고? 나 이 값 모르는데 그럼 X라고 설정해놓고 원상복귀를 한다. 밑, 지수, 진수. 누군가의 0제곱이 1이기 때문에 X는 0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모른다면 이렇게 설정을 하겠지만 익숙해지면 바로바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진수가 얼마이면 1이면 0이고 밑과 진수가 같으면 1일 것이다 라는 거지요. 자, 두 번째 성질 한번 볼게요. 자, 로그 A의 XY로서요. 어디가 포인트냐면 진수 부분이 포인트예요. 자, 지금 진수 부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두 수의 곱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아래로 내려가면 분수 아니고 분수는 분수긴 한데 두 진수의 나눗셈으로 되어 있는 거죠. 두 진수의 어떤 경우 곱셈으로 되어 있는 경우와 두 진수의 나눗셈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비교해서 알아보자고요. 그러면 로그 A XY로서요. 두 진수가 곱해져 있다면 우린 이걸 이렇게 쓸 거예요.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다 라고 해서요. 진수끼리의 곱셈은 로그끼리의 덧셈으로 분리를 할 거예요. 그럼 왠지 알 것 같기도 하고 아래에 있는 나눗셈
진수끼리의 나눗셈에 의해서 우리 분수가 된 거죠. 로그가 아니라 x 나누기 y는 y분의 x라고 쓸 거니까. 그쵸? 그러면 진수끼리의 나눗셈이면 어떻게 쓸 거다? 로그 a의 x 빼기 로그 a의 y라고 해서요. 진수끼리 나눗셈이면 뭘로 뺄셈으로 표현할 거예요? 라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 우리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은 a부터 써야지. a의 x 더하기 y. 즉 곱하기는 누구랑? 덧셈이랑 관련이 있는 거고 a의 x 나누기 a의 y제곱은 a의 x 마이너스 y제곱으로서 나누기는 누구랑? 뺄셈과 관련이 있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요것도 물론 증명 가능하지만 요건 까먹기 딱 좋겠네요.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하나 해보면 로그 a의 x 라는 i의 값을 제가 m이라고 설정해 볼게요. 모르니까 똑같이 로그 a의 y의 값을 n이라고 설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상복귀에 의해서 및 지수 그리고 진수 옆에도 똑같이 및 지수 진수로 표현이 가능하네요. 그때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을 해주시면 그게 a의 m 플러스 n제곱이며 또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a의 m이 x a의 n이 y니까 걔를 x, y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한 번 더 쓰면 한 번 더 굳이 써야 되나? 그래도 한 번 더 쓸게요. 깔끔하게 a의 m 플러스 n제곱은 xy가 되는데 얘를 내가 로그로 한번 고쳐보는 거지. 자, 로그로 고쳐주시면 어떻게 된다고? 요 지수는 로그 및에 남은 i 옆에 가져와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m이 누구였고요? 로그 a의 x였고 n이 누구였어요? 로그 a의 y였던 거죠. 그래서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는 뭐가 된다? 로그 a의 xy가 된다 라는 거지요. 한 번 더 수업 시간에 해드리긴 할 건데 요런 아이에 의해서 뭐다? 진수끼리의 곱셈은 로그끼리의 덧셈, 진수끼리의 나눗셈은 로그끼리의 뺄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한 번 더 수업 시간에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로그 a의 x의 n제곱 요거 어떻게 될 거냐면요. 위에 있는 요 x의 n제곱 있잖아요. 그게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n 로그 a의 x가 될 거예요. 요 실전으로 살짝 먼저 한번 볼게요. 로그 2의 3의 5제곱이면 여기 있는 5제곱 진수의 지수 그치? 가 바깥으로 나오면서 5 로그 2의 3이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엄연히 5 곱하기긴 한데 생략해서 요렇게 쓸 거예요. 라는 거죠. 요것도 살짝 먼저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아까 2번 증명할 때처럼 로그 a의 x라는 애를 제가 m이라고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요 아이를 원상복귀 시켜주시면 및 지수 그리고 남은 진수를 옆에다 써주기로 했습니다. 라는 거죠. 자,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누구야? 로그 a의 x의 n제곱을 보고 있잖아요. 즉 x의 n제곱을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양변에 n제곱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n제곱 적용해 주시면 a의 n제곱은 x의 n제곱이 되고요. 밑이 a인 로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하시는 대로 우리 지수를 로그 및 그리고 남은 i 가져와서 진수 요렇게 만드셔도 되고 지수를 옆으로 보내서 요렇게 쓰셔도 됩니다. 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 일단 하던 대로 하면 지수라는 애는 로그 밑이 밑으로 오고 남은 i 옆에 얹어주기로 했습니다. 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방금 봤듯이 누가 m 이라는 애를 로그 a의 x라고 하기로 했고요. 지금 뒤에 곱하기 n 돼 있는 건데 그걸 앞으로 끄집어 올게요.
자, m 곱하기 n이나 n 곱하기 m이나 똑같죠? 그게 누구랑 똑같대요? 로그 a의 x의 n제곱과 똑같아요. 증명 완료. 여기 있는 n을 바깥으로 빼서 누가 된다? n 로그 a의 x가 될 거예요. 라는 거지요. 좋습니다. 자, 우리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듣기로 하고요. 실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로그 10의 1의 값. 자, 진수가 얼마면 1, 2면 그때 로그의 값은 얼마라고요? 0이라고요. 왜? 모르겠다면 x라고 놓고 원상복귀 진행해 주시면 및 지수, 진수에 의해서 누군가의 몇 제곱이 0제곱이 항상 1이었죠. 즉 x의 값 얼마다? 0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옆으로 가서 로그 7의 1도 마찬가지죠. 진수가 1 이란 얘기는 그 값은 항상 얼마일 거라고요? 0일 것이다 라고 진행해 주시면 되네요. 자, 두 번째 줄 갈게요. 자, 로그 2의 2로서 과 진수가 같아. 그럼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왜? 원상복귀 진행해 주시면 및 지수, 진수가 되는 거죠. 서로 똑같으려면 얼마여야 되겠다? 1일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인 거죠. 1. 자, 한 번 더 밑과 진수가 똑같아. 그 얘기는 얼마다? 1이다. 즉 어떻게 생각하자? 첫 번째 줄로 와주세요. 자, 어떻게 생각해서 10의 0제곱이 얼마겠구나? 1이다. 두 번째 줄 2의 1제곱이 2다. 요런 느낌인 거죠. 자, 익숙해지면 그래도 바로 나오실 거예요. 진수가 얼마이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답은 0이고 밑과 진수가 똑같네? 그러니까 답은 얼마다? 1이다. 라고 할 수 있으실 거예요. 내려가도록 할게요. 자, 로그 5의 6을요. 두 번째 공식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진수끼리의 곱셈은 로그끼리의 덧셈으로 분리가 가능하대요. 근데 누구와 누구의 곱? 요렇게 갈게요. 소인수분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2 곱하기 3이다 라고 한다면 물론 1 곱하기 6도 가능해요. 저는 지금 2 곱하기 3으로 갈게요. 그러면 진수가 곱해져 있네? 진수끼리의 곱셈이네. 그럼 뭐다? 로그끼리의 덧셈으로써 로그 5의 2 더하기 로그 5의 3으로 분리가 가능해요. 이때 밑을 꼭 같게 유지를 해줘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한 번 더. 15라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3 곱하기 5도 되고 1 곱하기 15도 되지만 저는 3 곱하기 5로 했다면으로 가겠습니다. 두 진수끼리의 곱셈이란 말이야. 그럼 분리해서 로그끼리의 뭐로? 덧셈으로 분리가 가능해요. 라는 거죠. 밑을 똑같게 유지해 주셔야 돼요. 한 번 더 내려갈게요. 이번엔 세 번째 공식인 거죠. 왜? 진수끼리의 뭐니까? 나눗셈이니까. 그때는 뭘로 바꿀 수 있다고요? 로그끼리의 뺄셈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로그 2의 5 빼기 로그 2의 3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지요.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자, 뭐라고? 진수끼리의 나눗셈이네? 그럼 로그끼리의 뺄셈으로 분리가 가능하니 로그 5의 2 빼기 로그 5의 7. 조심해야 될 점은 우리 분자가 앞에 분모가 뒤에라는 점이에요. 순서 바뀌시면 절대 안 돼요. 자, 마지막 공식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로그 3에 4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4라는 아이를 뭐 한다면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이 되는데 그럼 뭐 할 수 있다고요? 진수 위에 있는 요 거듭제곱 우리 바깥으로 빼서 표현 가능하다라고요. 즉 앞으로 내려와라 해서 2 로그 3의 2라고 표현 가능하죠. 한 번 더 마지막 여기 로그 5의 81 보이시죠?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로그 5의 81은요. 소인수분에 의해서 3의 4제곱이고 그러면 요 4라는 거듭제곱 바깥으로 빼면서 뭐라고 쓸 수 있다? 4 로그 5의 3이요 라고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살짝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우리 개념원리 익히기처럼 로그끼리의 덧셈이 막 나오고 그러는데 하나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35쪽에 개념 익히기 35번에 제가 2번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10의 50 마이너스 로그 10의 5라는 아이가 있어요. 우리는 뭐를 배웠어? 로그 a의 y분의 x로서 뭐를 할 수 있다? 진수끼리의 나눗셈이면 로그끼리의 뺄셈으로 분리할 수 있다를 배웠는데 쟤를 보는 순간 당황스러운 거지. 하지만 우리 항상 배웠어요. 여기서 일로 갈 수 있으면 반대로 돌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진수끼리의 나눗셈을 로그끼리의 뺄셈으로 분리할 수 있었으면 반대로 밑이 같은 로그끼리 포인트예요. 밑이 같은 로그끼리의 뺄셈을 뭘로? 진수끼리의 뭘로 분리? 합칠 수 있다? 나눗셈으로 합칠 수 있어야 된다. x 나누기 y로서. 아하, 그럼 요놈의 자식 밑이 같네? 밑이 같은 로그끼리의 뺄셈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진수끼리의 나눗셈으로서 5분의 50이라고 쓸 수 있고, 그러면 로그 10의 약분을 통해서 10이 되면 어머, 밑과 진수가 같아. 그럼 얼마다? 1이겠구나. 요렇게 와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예를 들어서 한번 가볼게요. 두 개만 한번 먼저 해보면 로그 2에 3 더하기 로그 2에 5가 있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밑이 같은 로그끼리의 덧셈? 그럼 반대로 우리 뭐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합쳐서 진수끼리의 뭘로? 곱셈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로그 2의 15는 로그 2의 3 곱하기 5로서 진수끼리의 곱셈은 로그끼리의 덧셈으로 분리가 가능했다면 밑이 같은 로그끼리의 덧셈은 진수끼리의 뭐로? 곱셈으로 바꿀 줄 아셔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요. 자, 그럼 한 번 더 로그 3의 4분의 3 더하기 로그 3의 12 한번 해볼게요. 밑이 같은 로그끼리의 덧셈이란 말이야. 그럼 진수끼리의 곱셈이니까 4분의 3 곱하기 12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로그 3에 약분하면 3, 3, 9인데 어머나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러분. 로그 3의 9인데 자리 좁으니까 옆으로 와봐. 로그 3의 9죠. 그러면 소인수분에 의해서 9는 뭐가 되고 3의 제곱이 되거든요. 그러면 요 제곱 뭐 할 수 있어? 바깥으로 뺄 수 있어. 그러면 뭐가 되겠구나? 2가 나오고 로그 3의 3이라고 썼는데 어머 안 끝났어. 왜? 밑과 진수가 같아. 그럼 얘는 얼마의 값을 가져? 1의 값을 가져. 즉 2 곱하기 1이라서 답을 2라고 써야 돼. 겁나 복잡해. 연습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로그의 성질이 또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 기본 성질 총 4가지가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